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를 물어봤지? 구성 원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포도당이잖아.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이기 때문에 그 원자의 숫자를 적어주라는 게 아니라 원자의 종류를 적어주라는 얘기지. 그럼 구성 원소는 몇 종류다? 세 종류지. 뭐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고, 그렇지? 그럼 이것들의 기능을 볼게요. 탄수화물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 되잖아. 뭐하고? 에너지원하고 그 다음에 몸 구성 물질로 쓰인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호흡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야? 세포, 호흡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탄수화물이 분명히 화학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냐? 에너지를 수치화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지. 에너지를 숫자화 시키면 그 숫자에 대한 에너지 단위가 필요한데 보통 에너지 단위는 칼로리나 그 다음에 뭐 킬로칼로리를 쓰게 되지. 주로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고, 됐지? 탄수화물은 1g당이에요. 1g당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가 저장되냐면 4킬로칼로리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됐지? 이 숫자는 외워두셔야 돼요. 됐지? 그럼 예를 들면 포도당 세포를 썼다 가정할게요. 예를 들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니까 이걸 완전 분해시킬 거예요. 완전 분해시키면 뭐랑 반응시켜야 돼? 그렇지, 산소랑 반응시켜야 되지. 그래서 완전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걸 만들었던 재료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탄수화물의 주 재료가 바로 이산화탄소였잖아. 그 다음에 물로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럼 세포의 목적은 이걸 만드는 목적이 아니었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실어내는 거예요? ATP에다 실어내는 거지. 만약에 포도당 하나를 완전 분해시키게 되면 이때 ATP가 몇 개 만들어진다? 38개 만들어졌었고, 그러면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전체 에너지를 여기다 실어낼 수는 없었지. 그럼 실어낼 수 없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무성 물질 쓰이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 중에서는 무슨 원이다? 주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지. 가장 많이 분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내 몸에 가장 적게 남는 거지. 그래서 먹무성 물질 중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점이지.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많이 분해시켜서 많이 남아있지 않는 만큼 이놈들을 주 에너지로 더 많이 활용을 하려면 그만큼 나는 이걸 외부에서 뭐 해줘야 되는 게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뭐 해야 되는?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지?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 들어갈게요. 이때 종류란 얘기는 탄수화물을 나름대로 나눈다는 얘기잖아.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기준을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규모에 따른 분류예요. 규모에 따른 분류. 대체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단당류인데 이 단당류를 탄수화물의 무슨 단위라 표현을 하냐면 기본 단위라 표현을 해요. 그렇지? 탄수화물 기본 단위가 바로 단당류다. 그래서 기본 단위 물어볼 때 뭐에 대한 기본 단위인지 잘 해석하라고 그랬지. 만약 화학에서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뭐니 그러면 분자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분자의 기본 단위가 뭐니 그러면 원자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의 기본 단위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거든. 그러면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뭐다? 그렇지, 단당류다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되지? 자, 그 다음 이 단당류를 이제 결합시킬 거예요. 즉 합성시킬 거거든. 그럼 단당류는 말 그대로 당이 하나란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을 두 개를 연결시키잖아. 그러면 그를 무슨 류로 하냐면 이당류라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 이당류에다가 단당류를 엄청나게 합성시켜버리면 그 우리가 다당류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합성하고 있다는 합성. 이렇게 가면 합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분해하는 거지. 역시 이렇게 가면 역시 분해하는 거고.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별로 또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각 류에 속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잡고 갈게요. 단당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애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됐지? 모든 유기물의 시작이 바로 무슨 당? 포도당이라고 그랬고, 식물 입장이야.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포도당을 어떻게 만들지? 그렇지? 뭐 광합성을 통해 만들지. 뭐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이게 합성이 돼야 되니까 에너지 들어가야 되고, 이때 에너지 최초 에너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대에너지가 들어가지. 그럼 비대에너지가 엽록소에 흡수가 돼서 화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포도당 속에 무슨 에너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 그렇지? 그럼 이제 포도당 속에는 화학 에너지 다시 꺼내쓰려면 이 포도당을 뭐 해야 돼요? 다시 분해시켜야 되지. 완전 분해시키면 다시 원래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이게 바로 무슨 흡이었고?
세포호흡이었지. 그럼 세포호흡 결과 저장되던 뭐가 빠져나오면,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이 에너지를 다시 어디다가 실어냈어요? ATP에다 실어냈었지. 그지? 이 과정은 합성이 되는 거고. 그럼 ATP를 다시 분해시켜가지고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생명활동이 이용된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럼 어떤 생명활동이 이용되냐? 이제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하고도 남아돈단 말이지. 그럼 남아도는 포도당은 뭐 해야 돼요? 저장해야 되고, 저장하려면 이 포도당의 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합성을 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이 남아돌면 포도당끼리 연결시켜요. 포도당하고 포도당끼리 연결시키잖아.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는 순간은 더 이상 포도당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당인 단당류가 두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놈을 이제 무슨 류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 이당류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이 화학 물질 이름을 뭐라 표현하냐면 엿당이다라고 표현해.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 가지고 이당류인 엿당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엿당에다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결합시켜버리지. 엄청나게 결합시켜버리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뭘 만든다는 얘기야? 그렇지? 녹말을 만든다는 얘기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녹말을 만든 이유가 바로 누가? 식물이 또는 식물세포가 무슨 당을 저장하기 목적이에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 예전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생명현상 특징 설명할 때 물질 대사의 흐름이 잡혀있게 되면 이 정도로 뭐 그냥 바로 머릿속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녹말을 만들고도 지금 포도당이 남아돌아요. 그럼 남아도는 포도당을 이제 드디어 다른 유기물로 전환해 사용을 하게 되지. 그럼 포도당을 연결시켜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셀룰로스를 만들 수 있어요. 됐지? 셀룰로스. 그럼 셀룰로스를 왜 만들었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식물이 갖는 거지. 누가? 식물 세포가 무슨 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세포 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렇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당도 남아돌기 시작을 해요. 됐지? 그럼 남아도는 포도당을 이제 다른 유기물로 전환해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다른 유기물인데 뭐 아미노산이나 지질로 바꾸기 전에 탄수화물 종류 중 또 다른 종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당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과당을 만들기 시작을 해. 됐지? 포도당을 가지고 역시 어떤 당당류를 만드냐면 갈락토스라는 단당류를 만들기 시작을 해.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무슨 류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단당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포도당의 화학식이 바로 뭐예요? C6, H12, O6거든. 그렇지? 그래서 과당이나 갈락토스도 마찬가지로 포도당하고 화학식이 똑같아요. 되니? 그럼 포도당하고 화학식이 분명히 똑같은데 왜 이름을 다르게 써줬을까? 당연히 뭐가 달라서 그래? 성질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그럼 성질이 왜 바뀌었을까? 분명히 화학식은 똑같은데 탄소, 수소, 산소의 연결 구조를 살짝 바꾸면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요. 그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의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포도당으로부터 과당 갈락토스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포도당에다가 과당을 연결시키거든. 포도당에다가 과당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당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설탕이라 불러요. 설탕. 됐지? 그지? 그 다음에 포도당에다가 이제 갈락토스 연결시키지? 포도당에다가 갈락토스를 연결시키면 역시 이 당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당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젖당이라 불러요. 이해되니? 그지? 그럼 이 당류가 역시 몇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고, 이 당류인 설탕과 젖당은 더 이상 단당류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무로 다당류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럼 오로지 누구만? 엿당 종류만 다당류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지? 이게 이제 식물이 체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이러한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물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식물체를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유기물을 우리 세포 안으로 집어내야 되잖아. 근데 녹말덩어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 세포 안으로 흡수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동물들 입장에서는 이걸 섭취하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수준만큼 뭐 시켜야 돼? 그렇지. 분해시켜야 되잖아. 그럼 녹말이 분해가 되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엿당이 어디까지 분해가 되면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면 이 포도당 상태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제 동물 입장이다. 그럼 동물 세포 내로는 뭐가 들어와요? 포도당 들어오잖아. 그럼 포도당이 들어오면 일단 포도당 속에는 에너지를 꺼내서는 무슨 호흡을 해요? 세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포도당이 남으면 우리 동물들은 이 포도당도 뭐예요? 저장해야 되잖아.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 역시 뭐예요? 합성시키지. 그럼 동물이 합성시킨 다당류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그렇지. 글리코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글리코젠은 녹말하고 기능은 똑같지. 뭐를 저장하기 목적이에요? 그렇지?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동물 세포가 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녹말과 글리코젠은 포도당 집합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같은 공간 안에 포도당 연결수가 누가 훨씬 많다라는 거, 글리코젠이 훨씬 많다라는 점이지. 이따가 이제 화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짝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단당류로 들어와서 여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단 말이야. 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의 공통점은 화학식이 똑같고 화학식이 똑같은데 특히 탄소가 전부 다 몇 개짜리? 6개짜리거든.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를 합쳐가지고 6개의 탄소로 구성된 단당류라 그래서 얘들을 무슨 당으로 병행하냐면 6탄당으로 정해요. 6탄당. 이해됐지? 그런데 단당류 종류 중에서는 몇 탄당류냐면 5탄당도 있어요. 5탄당. 됐지? 5탄당 역시 유기물인 뭐로부터? 포도당부터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5탄당으로 만들어진 단당류를 뭐라 부르냐면 리보스라 불러요. 리보스. 됐지? 그 다음에 리보스하고 동일한 계열에 들어가는 5탄당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요. 됐지? 이렇게. 그럼 5탄당이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는 뭘 구성하는 물질로 쓰이냐면 우리 유기물 중에서 핵산 있어, 핵산 뭐 DNA, RNA. 그럼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 있어?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였지.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5탄당이 필요해요. 즉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야 바로 뭘 구성할 수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할 일부 재료 중에서 누가 필수라는 얘기예요? 이 5탄당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탄수화물의 기능을 살짝 더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의 기능이 바로 핵산의 기본 단위 뭐를?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흐름 잘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내가 이당류하고 단당류를 이제 박스 쳐놨고 다당류도 이제 따로 박스 쳐놨어요. 자, 봐. 자, 이당류하고 단당류 공통점이다. 이당류하고 단당류 공통점은 이놈 물에 기가 막히게 잘 녹거든. 수용성이에요. 너희들 설탕 녹여봤죠? 물에 잘 녹잖아. 그렇지? 대표적인 수용성. 그렇지? 그럼 다당류 볼게요. 다당류는 뭐라 표현하냐면 불용성이라고 그래. 대다수 애들이 수용성의 반대가 보통 지용성이거든. 그래서 다당류도 지용성을 헷갈려하는데 이놈은 지용성도 아니고 수용성도 아닌 어느 것에도 뭐하지 못해요? 녹지 못해요. 알지? 그 흐름 잘 잡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화학적인 구조를 좀 들어갈게요. 화학적 구조. 화학적 구조를 정말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그 자체가 시험지에 화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살짝 좀 구체적으로 배경식을 깔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단당류 중에서 핵심이 바로 포도당이잖아. 일단 포도당의 실제 생긴 모습 볼게요.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인데 탄소, 수소, 산소가 실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들의 생긴 모습을 지금 보여줄 거예요. 이때 보여주는 거는 생긴 모습 보여주는 거지. 알았어? 이걸 완벽히 교육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보란 얘기야.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포도당의 구조예요. 됐지? 여기 보면은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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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보여. 중간에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산소 끼어 들어가는 거 보이지?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조화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됐지? 그러면 포도당을 보면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포도당은 이것만 보면 돼요. 포도당은 무슨 형이구나, 무슨 형. 육각형이네. 이것만 보면 된다고. 됐지? 아,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됐지? 이게 이제 포도당이잖아. 포도당 단당류가 되는 것이고. 그럼 포도당이 몇 분자 있는 거야? 그렇지, 한 분자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무슨 당이야? 포도당이거든. 그럼 이 포도당과 포도당을 연결시킬 거예요. 그럼 포도당과 포도당을 연결시키면 뭐가 만들어지지? 엿당이 만들어지지. 엿당이 만들어지는 원리만 살짝 표현을 할게요. 그럼 현재 포도당에 여기 OH가 있고 포도당에 OH가 있거든. 흐름만 봐, 흐름만. 문제 안 나와. 자, 보면 이거를 내가 살짝 구조화시킬게요. 수소, 산소가 여기 결합돼 있지. 결합이 돼 있어요. 결합돼 있는 거를 결합선을 표현을 지금 표현을 한 거고. 됐지? 자, 볼게. 이걸 합성시킨다. 합성시키면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하고 여기에 있는 산소, 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됐어? 수소 하나, 산소 하나.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H2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냐면 물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 그치? 그럼 물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여기 수소 떨어져 나갔고 여기 산소수 떨어져 나갔잖아. 방금 그림에서. 됐지? 그러면 여기 결합선이 하나 남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남아요? 결합선이 하나 남아요. 됐어? 그럼 이 결합선들끼리 뭐 되냐면 연결이 돼요. 그럼 두 포도당이 뭐 되는 거예요? 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현재 여기 산소의 결합선 하나 남아 있었고 여기 탄소의 결합선 하나 남아 있었잖아. 이 결합선과 이 결합선이 서로 뭐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뭐와 뭐가 연결된 그림이에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그림이에요. 이해됐지? 이 그림이 문제화가 돼서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포도당이라고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포도당이 연결되는 그림, 즉 단당류가 뭐가 되는 이당류, 야당이 되는 과정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잡아주고 싶은 거는 즉 포도당을 뭘 시키려면, 합성시키려면 중간에 반드시 뭐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물 분자가 빠져나와야 서로 간의 결합선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랬지? 이런 식으로 야당이 형성되는 거야. 됐냐? 그치?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뭐라 그랬어? 합성 과정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포도당하고 포도당을 합성시켜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엿당이 만들어졌지. 엿당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떨어져 나와요? 물이 떨어져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 나오는 거를 무슨 반응이라 하냐면 탈수 반응이라고 해요. 잘 봐. 그럼 이 화학식을 줘놓고 물어봐요. 이건 합성이니 분해니 물어봐. 분명히서 표현했잖아. 뭐라고 그랬어? 합성이라고 그랬어. 그럼 애들이 물어보거든. 선생님, 물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럼 분해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그 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분해된 거 맞아. 이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럼 A 입장에서 뭐 된 거야? 합성이 된 거거든. 그럼 중심은 누구예요? 이 과정의 중심은 물이 중심이야, 엿당이 중심이야. 즉 물이 주인공이냐, 엿당이 주인공이냐. 엿당이 주인공이야. 그렇지? 주인공을 잘 보라고. 엿당은 바로 포도당하고 포도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물을 빼버린 거지. 이래서 그래서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 잡고 가라는 얘기야? 합성으로 잡고 가라는 얘기야. 되냐? 그럼 반대로 이걸 뭐 시켜볼 거예요? 분해를 시켜볼 거예요. 이걸 분해시키려면 빠져나갔던 물을 다시 뭐 해야 돼? 불러와야 되잖아. 불러와야 되니까 분해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 줘야 돼? 물이 들어가 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분해를 물이 가해서 분해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수 분해라고 그래. 이해됐냐? 물이 들어갔으니까 합성 아닌가 물어본단 말이야. 이건 합성이 아니란 말이야. 엿당이 주인공이고 엿당을 포도당 두 개로 쪼개는 과정이니까. 이해됐니? 그렇지? 그래서 흐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화학적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간단하게, 보통 이제 문제가 포도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육각형으로. 되니? 육각형. 됐어? 생명과학원에서 육각형 구조가 나오면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뭐라 보면 돼요? 포도당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포도당 몇 분자가 보이니 그래? 네 분자가 보이죠?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럼 이 그림은 포도당과 포도당 중간에 뭐 시켰어요? 연결시켰거든. 그럼 이거는 뭐라 부르면 돼요? 엿당이라 부르면 돼요. 그러면 포도당 두 분자가 연결이 돼서 엿당 몇 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분자가 만들어진 거지. 됐지? 헷갈리면 숫자 세는 헷갈리면 안 돼. 떨어져 있으면 두 개인데 붙어 있으면 한 개잖아 지금.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엿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상 엿당이 몇 분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 분자가 보이는 거지. 됐지? 그럼 이 엿당에다가 포도당을 계속 연결시킬 거예요. 계속 연결시키면 뭐가 만들어져? 다당류가 만들어져요. 그럼 다당 중에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녹말 그림을 볼게요. 그럼 포도당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예요. 됐니? 어쨌든 다당류. 이걸 내가 뭐라 정해볼게? 녹말이라 정해볼게. 됐지? 그럼 글리코젠과 녹말의 구조는 유사한데 어떤 차이냐면,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가지 형태로 포도당 연결조가 솟아나오잖아.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이런 포도당의 연결로 이루어진 가지 형태가 굉장히 촘촘하지. 녹말은 듬성듬성한데 녹말은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왜? 동물 같은 경우는 식물에 비해서 포도당의 저장 효율성 훨씬 더 뭐에 대해서 높여야 돼서 그렇다고. 이해됐냐? 그림상 구분하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치? 그럼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당류가 이당류가 되는, 합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떨어져 나가는? 물이 떨어져 나가는 탈수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는, 무슨 분해? 가수 분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됐니? 그럼 봐. 그럼 내가 녹말을 먹으면 이 녹말을 내 소화기관에서 포도당까지 분해시켜야 되잖아. 그럼 내 소화기관에서 녹말이 포도당까지 분해되면 전부 다 무슨 분해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가수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 식사를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뭘 마셔줘? 물을 마셔주는 이유예요. 그만큼 가수 분해, 즉 분해에 필요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보스 구조 들어갈게요. 5탄당이래. 자,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5탄당은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는 헥산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한다 그랬지.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이 바로 뭐를 표현해 준 거냐면 뉴클레오타이드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려면 그림처럼 몇 가지 물질이 연결돼야 되냐면 세 가지의 물질이 연결돼야 돼요. 그림에 나왔듯이 인산, 염기, 당. 됐지?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어요? 당이 있어요. 이 당이 바로 무슨 류 종류예요? 단당류 종류예요. 단당류 중에서 몇 탄당이에요? 5탄당이에요. 이 5탄당 종류가 리보스이거나 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디옥시리보스가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당만 따로 뺄게요. 되니? 그럼 이 당에 대한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디옥시리보스, 리보스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여주는 구조가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의 화학적인 구조를 보여준 거예요. 됐어? 그럼 봐. 일단 이거 자체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리보스는 이거나 디옥시리보스나 리보스는 일단 무슨 형이? 오각형이지. 아까 포도당 무슨 형이었어요? 육각형. 됐어?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는 무슨 형이? 오각형이야. 됐지? 형태 잘 익혀놔.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다른 원자들을 보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딱 하나 차이. 여기에 동그라미 쳐놨듯이 여기는 H가 있잖아. 여기는 뭐가 있어요? OH가 있어요. 그럼 이것과 그 차이가 뭐예요? 얘는 산소가 하나 더 있고 얘는 산소가 지금 하나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더 있는 이놈을 바로 뭐라 부르냐면 리보스라 불러요. 리보스. 그래서 이놈은 A에 비해서 산소 하나 부족하잖아.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산소 하나가 부족하거든. 떨어져 나갔거든. 그래서 산소가 0으로 옥시거든. 옥시진. 그래서 옥시진이 하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디옥시라 그래. 산소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리보스의 종류가 이와 같은 식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는 얘기야.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 리보스. 됐지?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로 만들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리보스로 만들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핵산이 바로 뭐냐면 DNA를 구성하는 거고 이걸로 합성돼서 만들어진 핵산이 바로 RNA가 되는 거야. 됐냐? DNA와 RNA의 구분의 첫 번째가 사용하는 5탄당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지.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탄수화물 내용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백질 내용 들어갈게요.